사람들, 즉 우리 모두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만큼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때로는 공정성을 쟁취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 양태를 가장 꾸밈없이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최후통첩 실험이라고 불리는 고전적인 거래 실험이다. 최후통첩 실험은 지금까지 고안된 것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사회 실험 중의 하나다. 독일의 경제학자 베르너 귀스가 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간단한 실험을 개발한 것은 이미 1982년의 일이다. 이 실험의 다양한 버전이 전 세계 수백 개의 연구에서 이용되었다. 실험은 이렇다. 실험 참가자에게 일정한 액수의 돈을 주고 그 중 원하는 만큼을 다른 참가자에게 주라고 지시한다. 참가자는 상대에게 돈을 전부 줄 수도 있고 한 푼도 주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일부를 주고 나머지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다. 익명의 상대가 당신이 제공한 돈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상대가 당신의 제안을 거절하면 두 사람 모두 돈을 얻지 못한다. 반면 상대가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둘 다 자기 몫의 돈을 가질 수 있다. 거래는 단 한 번뿐이다. 당신의 제안은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밖에 없는 양자택일의 최후통첩인 것이다. 다 이 실험의 규칙은 알았다.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를 제안하겠는가? 실험 참가자들이 얼마를 가장 많이 제안하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경제학자들이 왜 이 실험을 그토록 좋아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실험은 협상의 정수를 뽑아낸 것이다. 연봉 협상이든 중고차 판매가를 둘러싼 실랑이든 여행 비용에 대한 합의든 모든 협상은 상방이 파이를 나누기 위해 다투는 것이다. 어느 한쪽이 많은 것을 가질수록 상대의 것은 줄어든다. 그리고 양쪽이 분배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 협상은 결렬된다. 현실 세계의 협상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대단히 혼란스럽고 논리적으로도 대단히 복잡한 일이다. 명확하고 통제된 실험을 위해서 경제학자들은 문제의 정수를 끌어내고자 한다. 그리고 최후통첩 실험이야말로 그 정수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최후통첩 실험에서 최선의 전략은 무엇일까? 당신이 전통적인 경제학 교육만을 받았고 인간의 다른 본성을 깡그리 무시한다면 최선의 전략은 당연히 가능한 작은 액수를 제시하는 것이다. 실험 주최 측이 1만 원짜리 100장을 주었다면 상대에게 1만 원을 주고 100원 동전 100개를 주었다면 100원을 제시할 것이다. 완벽하게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참가자들로 이루어진 비현실적인 세계에서라면 이렇듯 최저 금액을 제한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무것도 받지 못하느니 다만 얼마라도 받는 것이 낫고 그러니 아무리 작은 액수라도 받아들일 것이라 예상한다. 그런 예상하에서 당신은 최저액을 제시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실제 실험에서는 누구도 그렇게 적은 액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따라서 아무도 그렇게 적은 액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물론 최후통첩 실험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참가하며 실험 환경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조금씩 다르다. 저 유명한 베르너 귀스의 연구의 경우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전형적인 선택을 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참가자들이 제안하는 금액의 평균은 30%를 약간 상회한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제안을 받는 참가자 중 5분의 1은 이를 거절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힘, 즉 순수한 이기심과 그와 상충하는 무언가가 충돌했음을 보여준다. 그것이 바로 공정성에 대한 의식이다. 감정을 다치면 사람들은 반드시 보복한다. 나를 골탕 먹여.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너를 죽인다. 제안을 받는 입장에 서보자. 제안자가 내게 10만 원 중 2만 원을 제시한다면 상대가 8만 원을 가질 것을 알면서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겠는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버력화를 내면서 불공정한 분배라고 판단되는 그 제안을 거절한다. 많은 연구들을 통틀어 보면 제안 금액이 3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거의 모든 제안이 거절당했다. 파렴치한 제안자가 나보다 많은 것을 얻도록 놓아두느니 차라리 양쪽 다 망하는 쪽을 택하겠다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이것이 어리석은 선택이 되는 것은 당신의 목표가 물질적인 이익에 한정된 경우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당신 역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싶어한다. 이 경우 불공정한 제안을 거절함으로써 즉 불공정한 상대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작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이것은 합리성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다. 고의로 푼돈을 제시한 데 대한 분노,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안갚음을 했다는 만족감의 문제인 것이다. 최후 통첩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의 뇌 스캐닝 영상이 이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상대의 제안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대뇌의 인지 영역과 감정 영역 모두가 활성화되었고, 불공정한 제안은 감정 영역을 보다 많이 활성화시켜 감정이 이성을 이기게끔 만들었다. 다아기가 손해를 보면서도 기꺼이 부당한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에서도 흥미로운 현상이다. 거절이라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만 보아도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여기는 기준에는 이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당신은 20% 이상이면 공정한 제안이라고 판단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런 근거로 당신은 상대에게 3만 원을 주고 내가 7만 원을 갖는다는 제안을 하면서 자신이 충분히 너그럽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상대는 망설인다. 상대는 당신이 60% 이상을 가지는 게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우리 모두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며 상대가 어느 정도를 공정하다고 생각할지 추측하는 데에도 서툴다. 거기에 능했다면 애초에 거절당할 제안 따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 연구가 암시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다. 이런 단순한 실험을 통해서조차 사람들이 공정성에 대해 갖고 있는 개념이 서로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상대도 동의할 거라고 함부로 추정해서는 안 된다. 공정해 보이는 제안이 거절당했다고 해서 놀랄 필요도 없으며, 거래를 성사시키려면 공정성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막연한 개념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곤란하다. 거래가 당사자 모두에게 이로운 것인지, 양측 모두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는지, 한쪽에게만 유리한 것은 아닌지 고려해야만 한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이성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이 거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 역시 명심할 대목이다. 그러므로 내 감정이 상대의 감정을 짓누르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협상을 위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거래를 위해서는 신중하게 상대의 감정을 고려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분노나 원한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을 줄이고 합리적이고 쌍방이 도움이 되는 판단을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협상이나 거래는 물을 자르듯 단순하게 결론 나지 않는다. 수구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는 측은 오히려 화를 내거나 당당하고, 우위에 있는 측이 오히려 위축되거나 비굴해지는 경우도 상당하다. 누구라도 합당한 상황이 되면 인색하고 잔인하고 이기적으로 변한다.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최후 통첩 실험은 공정성이 이기심을 이긴다는 결론을 도출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람들이 그것이 옳기 때문에 공정성을 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처음부터 관대하게 분배를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이들이 제안이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 관대하게 몫을 나누었다. 최후 통첩 실험과는 또 다른 아주 단순한 실험. 독재자 실험을 통해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독재자 실험에서는 제안을 받는 상대에게 거부권이 없다. 사실 상대의 존재조차 필요치가 않다. 참가자는 자기가 얼마만큼의 돈을 가질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것으로 실험은 끝난다. 중요한 규칙이 바뀌자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졌다. 실험에서 대부분의 독재자들은 극도로 적은 금액을 제안했다. 최후 통첩 실험의 경우보다 훨씬 적었다. 독재자 실험에서 가장 흔한 제안은 0이었다. 즉, 이 두 실험의 차이로 미루어 볼 때 공정하다는 기준은 상대가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 즉 거래 결렬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안이 거절당하면 자기도 무일푼이 된다는 것을 알기에 공정하게 몫을 나눈다. 달리 말하면 최후 통첩 실험에서의 공정한 분배는 고결한 염원이기보다 이기적이고 계산된 조치인 것이다. 독재자 실험의 경우에도 예의가 드는 취향이 존재한다. 대다수는 극히 적은 액수를 제안하지만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데도 공평하게 몫을 나누는 사람도 있다. 물론 극소수라고 해서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 실험을 활용한 첫 연구에서는 24명의 참가자 중 5명이 50대 50의 분배를 했다. 0을 제시한 사람과 같은 숫자였다. 이러한 편차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성찰을 보여준다.
공정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개인차가 크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하나의 트랙 기어 모든 것을 맞추려는 전략은 실패하게 되어 있다.